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입추 매직이라고 하죠. 이 절기로서 입추가 지나니까 마법같이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시장도 비슷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인공은 역시나 코스닥.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같은 흐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자금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체크가 됐고요. 이제는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지 세 가지 지수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코스피 0.65% 상승하면서 6,300선 바로 밑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비하면 상당히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체감 온도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 현재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게 오늘 코스닥이죠. 거의 7% 가깝게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85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강세 이유 그리고 앞으로 900선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200 대형주단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죠. 0.32% 본지수 대비해서도 부진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형주가 주춤한 가운데 중소형주 강세가 지속된 하루였다. 오늘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일중 흐름 통해서 이 각각의 지수별로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들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첫 번째로 고용이 둔화가 됐다는 호재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기대감에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0.65%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지만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6,394선까지 6,400선을 넘보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초반에 애플이 또다시 이 아이폰과 맥북 등에서 중국의 CXMT 메모리를 탑재하는 것을 테스트 중이다. 그리고 이제는요, 테스트를 넘어서 초기 협의까지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경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수가 장중에 음전을 하기도 했는데 장 막판에 이 삼전닉스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주주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뉴스들이 떴습니다. 덕분에 양전으로 다시 한번 지수 되돌리면서 0.65% 상승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었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이 전거래일 미국의 고용 부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대폭 낮아졌죠. 갭상승으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800선 위에서 출발을 해줬고요. 특히나 이렇게 금리가 낮은 환경은 전방위적으로 호재기는 하지만 성장주라든지 이런 기술주, 멀티플이 강한 업종들에게 더 강한 호재라는 거 이제는 알고 계시죠. 덕분에 오늘 코스닥이 이 고용 둔화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올해 18번째 벌써 이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이달에만 3번째가 발동이 됐습니다. 특히나 시총 1위죠. 이 알테오젠이 두 자릿대 급등을 보인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이 지분 5%를 보유 중이다라는 소식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우주항공 등에서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코스닥을 끌어올렸고요. 결과적으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도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더 강하게 상승 탄력을 키워간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확실히 자금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받았었지만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우주항공, 로봇, 기타 등등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외인이 이런 물결의 선봉장에 섰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천억 원 이상을 팔아낸 외인이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단에서의 이런 매도세가 두드러졌고요. 그 자금을 그대로 개인들이 받아냈습니다. 오늘 개인이 거의 9천억 원 가까이 이 매물을 받아내는 모습.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원전이나 조선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새롭게 달궈졌죠. 그걸 그대로 받아간 개인이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이 매물을 받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은 이때다 하고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워낙 깊은 하락골에 빠져 있던 터라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는 개인들의 움직임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개인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그런 코스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이 코스닥,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상당히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오늘 시장의 키워드 바로 순환매였습니다. 반도체가 잠깐 또 숨을 고르는 사이에 그동안 덜 올랐었던 바이오라든지 우주항공, 로봇 이런 성장주들이 빈자리를 채우는 모습이 오늘도 활발하게 보였었죠. 특히나 오늘은 코스닥의 시간이었는데 이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이 코스닥이 900을 넘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시각들이 많았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스닥을 끌고 올라갈 만한 주력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좀 마땅치 않았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강했는데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지난주까지는 아쉬운 모습이었죠. 바이오 기업은요,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 앞으로 신약을 개발해서 벌 돈에 더 많은 그런 기대감을 매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환경에서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이 미래의 벌 돈의 현재 가치가 깎이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고금리 이 환경 자체가 제약바이오의 몸값을 깎는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금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기폭제는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였죠. 이 8만 명 증가를 넘어서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건 거의 고용 쇼크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고요. 또 주말 사이에 유가 하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들도 이것저것 많이 나와줬었죠.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훅 줄어들었고요.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바로 이 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온기가 2차 전지와 로봇 그리고 반도체 장비 같은 다른 성장주로도 확산이 됐죠. 금리라는 스위치가요, 악재,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호재, 긍정적인 구간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코스닥 전체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900선까지 바로 좀 달려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금리가 떨어진 계기 자체가요, 그렇게까지 시장에 완전 플러스가 되기만 하는 뉴스가 아니거든요. 8월 7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쇼크 수준으로 고용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전 2달 수치까지 대폭적으로 낮아졌는데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가 당장은 후퇴했죠. 바이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요.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고용이 이 정도로 마이너스가 됐다면은 후퇴한 거 아니야?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현재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스닥 상승에는요, 이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순환매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따라서 900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 전보다는 열렸지만 이 돈이 실제로 계속해서 코스닥에 머물 수 있을지, 이 미국 쪽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 자금 전체를 시장 밖으로 빼내지는 않을지,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닥 상승의 가장 큰 주인공이었던 바이오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할까요? 이번 바이오 랠리의 특징은요, 신약 한 가지가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게 아닙니다. 대규모 기술 수출에 대한 뉴스가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럼 무엇 때문이었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미국의 엄청난 고용 부진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점이 주요한 기폭제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바이오 전체에 대한 현재의 몸값이 높여진, 한마디로 이 매크로 랠리에 가깝다라는 것이 오늘의 진단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매크로 랠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시총 1위 알테오젠의 두 자릿수 급등도 오늘 투심을 상당히 달궈줬었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측이요, 알테오젠 지분을 5.03%까지 늘렸다라는 사실이 8월 7일에 공시가 됐습니다.
5%를 넘기면서 이제 시장에 공식적으로 존재감이 드러난 건데 글로벌 큰손이 이 지분을 확대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시장에는 알테오전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겠죠. 자, 그런데 단순히 블랙록이 샀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적도 같이 받쳐줬기 때문에 오늘 10% 이상의 급등이 강하게 나온 건데요. 상반기 매출이 1,405억 원으로 무려 40% 가까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20%나 증가했네요.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MSD 관련 기술료 등을 포함해서 이 기술료에서 나오는 알짜배기 수익이요. 2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63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찍혔는데 그동안 알테오전에 붙었었던 기술 가치가 그동안은 기대감에 약간은 불투명한 그런 자산이었다면은 실제로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633억 원 규모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바이오 전체는요. 금리라는 이 큰 매크로 바람을 타고 올라왔고요. 그중에서도 알테오젠은 블랙록의 지분 확대 그리고 실적이라는 자체적인 엔진 하나까지 더 달았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주항공인데요. 지난 금요일 스페이스X가 16%, 이틀 동안 23%가량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공모 가격에 접근하는 모습이 나왔죠. 다만 이번 상승 이것만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뭔가 우주 산업의 호재가 나왔다, 새로운 먹거리가 나왔다라기보다는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자, 이 첫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투자비 부담이 워낙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었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 이 대규모 락업 해제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호 예수죠. 자, 그런데 이 락업은요. 초기 투자자나 임직원이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IPO 이후에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걸 의미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풀리면 당연히 그만큼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깨고 락업이 풀렸는데도 주가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시 한번 되사는 숏 커버링이 붙으면서 상승폭이 커진 거죠. 한마디로 새로운 호재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기보다는 악재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 악재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숏 커버링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요. 추가 락업 해제 아직 충분히 풀릴 만한 그런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던 만큼 아직까지는 이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여기에 집중해서 보셔야겠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주항공에 관련된 종목들 이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당연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X 보호 예수 해제 락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우려감들을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체크포인트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IPO가 공모가인 $135를 넘어서는지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추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우주 항공주까지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까지 이후에 같이 따라오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보신다면요.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되는 과정인지 이번 주 내내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 시장 이 순환매가 일주일짜리 손바뀜인지 아니면 새로운 흐름의 시작인지 이번 주 내내 추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 외에도 과연 어떤 뉴스들이 시장을 달궜는지 이데일리 TV 뉴스에서 이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고 특히 광주 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조기 활용을 가능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제2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단계에선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주변 부지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나설 것을 당부했고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대한 당국의 보완 대책이 시행된 지 불과 7거래일 만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장마감 기준 V코스피는 전장보다 8.02% 급락한 69.5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대책 이전인 지난달 30일엔 86.18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이후 7거래일 만에 19% 넘게 하락하게 된 겁니다. V코스피가 장중 7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5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포인트대 후반이었던 V코스피는 코스피 상승세가 가속하면서 급격히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피를 달성한 시점인 6월 중순에는 80에서 90포인트대를 오가고 있었고 심지어 6월 29일에는 장중 97.99포인트까지 치솟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조정으로 코스피가 전고점 대비 40% 가까이 급락했음에도 지난달 말까지도 80선 위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시장의 강한 변동을 주동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보완 대책이 추가되며 극단적 변동성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반도체 수출 및 설비 투자 증가로 우리 경제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평가인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 포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에 비해 한층 밝아진 표현입니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수출 기업 심리가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했으며 내수 기업 심리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 역시도 서비스업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제조업도 반등하면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전세 불안이 지속되는 와중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용 여건도 둔화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투자 시 원금 잔액 손실이나 배당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투자자 유의 상황을 안내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는 통상 현지 금융기관에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돼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 행사로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원금 소실이 발생하며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임대 수익이 투자자가 아닌 대주에게 우선 기속되는 캐시트랩 또한 발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인정 비율을 초과하거나 공식률이 상실하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구조이고 중도 환매 제한에 따른 위험도 높습니다. 금감원은 중도 환매 제한은 부동산 펀드 구조상의 본질적 특성이며 투자 설명서에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도 환매 제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입해도 이를 불안전 판매로 인정받긴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조선 빅3의 수주 잔액이 12년 만에 200조 원을 넘어섰다. LNG선과 해양 플랜트,
군함 등 고부가 사업이 커지며 영업이익 10조 원 기대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2분기 말 수주잔액은 약 224조 원이다. 200조 원 돌파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호황은 단순한 물량 증가가 아니다. LNG 운반선, FLNG, VLGC, FPSO 등 고부가 선박과 해양 플랜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새 먹거리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군함 MRO, 글로벌 함정 수출, 부유식 데이터 센터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수익성도 좋아졌다. 조선 빅3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 6,890억 원의 우로 사상 첫 10조 원 돌파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중국 조선업 추격과 국내 조선소 독부족은 변수다. 고부가 수주 경쟁에서 한국 조선업이 우위를 지킬지가 관건이다. 오늘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반도체 대형주에 쏠렸던 자금이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로봇까지 성장주로 옮겨가면서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7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가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장 초반에는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약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불 켜내가면서 삼성전자가 0.43%, SK하이닉스가 0.49%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1.17% 더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흐름이 지지부진하기는 했지만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60만 원을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주주 환원 규모가 연간 최대 20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삼성전기도 0.16%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가 약하기는 했지만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소재와 부품, 광통신까지 오늘은 코스피의 힘을 보탰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2차 전지단에서도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 1.3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들이 잘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코스피 상승률 상위단에는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산일전기가 16.66%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실적이 나왔고요. IBK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특수 변압기 수주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사마알미늄도 13.3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이 앞으로 더 많이 생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고려아연도 12.4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단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12.52%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MLB와 같은 이 반도체 기판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데요. 앞으로 공급 부족이 더 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고객사로 둔 이수페타시스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은 불을 뿜어내면서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로봇주까지 모두 다 잘 움직였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대로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제약바이오단에서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도 있었는데 HLB가 8.7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13.77%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5%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하셔야겠고요. 피지컬 AI 단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84% 빨간불 켜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대부분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불을 뿜어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로노이와 대화제약이 3위,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보로노이는 19.16%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화제약도 18.41%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증명됐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폐암 치료제 임상 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북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비츠로 네스텍은 프리마켓에서도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500억 원이 넘는 공급 계약 소식을 들려주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날씨처럼 시장에도 좀 선선한 순환매라는 바람이 불고 있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 앞으로 코스닥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코스피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추가로 보여주진 않을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다니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주말이 지나니까요. 날씨는 입추 매직, 시장은 이제 코스닥 매직 두 가지의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는데 코스닥 이제는 진짜로 좀 체질이 완전히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900까지 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확실히 저번 주와 비교했을 때 그 괜찮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우리가 입추를 지나고 나서 확연하게 좀 시원해지는 날씨의 변화를 느꼈듯이 가을을 맞이하는 이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좌에도 회복시킬 바람으로 불어오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네, 저는 공포 이후에 다시 돈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중심으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쉽게 믿기 어려운 장세였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보시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다시 한번 더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지수만 반등한 것이 아니라 뭐 우주, 항공, 제약바이오, 자동차, AI, 광통신, 반도체 장비까지 정말 강한 종목들이 상당하게 넓게 포진되면서 순환매에 대한 장세를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을 때는요. 돈이 일부 테마에만 몰렸다가 바로 빠지는 이런 형태를 계속 보여왔었는데 오늘처럼 여러 성장 산업으로 동시에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들이 지금 시장 내부에서 위험 선호 심리도보다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국장에서 체력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로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를 보여줬다면은 이번 주에서는 그 반등이 진짜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을지 그리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는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봐야겠습니다. 오늘 네. 그 다음 주도주도 함께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요. 지난 6월, 7월 두 달간의 흐름을 보자면은 반도체 투탑이 흔들리면은 양시장이 같이 무너져 내렸었죠. 이제 매도 사이드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그런 시작이었는데 8월 달 들어서는요. 반도체가 흔들리면은 그 돈이 고스란히 코스닥 시장 순환매 형태로 이동을 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뭐 세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게 일단은 금리가 안정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레버리지 보완책, 세 번째가 국민 성장 펀드, 이게 좀 코스닥의 투심을 바꿔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랩터마켓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특징 섹터 어떤 걸로 가져오셨어요? 네, 특징 섹터는 제가 로봇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이요. 네, 확실히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의 로봇 부품 공급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3분기에 있을 로봇 모멘텀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을 때 수급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주요 기업인 삼성 또한 최근 CEO 직속으로 로봇 관련 조직을 강화하면서 로봇 산업을 별도 성장추로 키우는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확인이 됐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과 관련해서도 삼성의 잠재적인 투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계속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현대와 삼성이라는 국내 양대 그룹주들의 피지컬 AI 투자가 동시에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주를 제가 섹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로봇주에서 오늘의 특징주가 좀 잡힐 것 같은데 첫 번째 특징주,
이게 나왔네요. 로봇주 중에서 수급이 특히나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수급주로는 로보를 들고 왔는데요. 로보. 네, 물론 강한 수급들도 이제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쉬어가는 구간에 어떻게 조정을 받고 어떻게 쉬어가는지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강력한, 그렇죠? 이 타이틀이 붙었던 종목들은요, 실제로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지자리에서는 확실히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로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제로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이 로보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직접적인 핵심 공급망은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로봇 테마가 한 번에 움직였을 때 이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보는 첫 번째가 로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로보에 대한 종목들이 또 로봇주 가운데에서도 괜찮게 버텨주고 있으니까 오늘 이 상승분이 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NXT장에서 보는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한데요.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로보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잡히는 종목이죠. 두 번째 휴림 로봇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로보보다는 확실히 이 상승에 대한 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 자리 또한 앞에서의 상승분과 함께 특별히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면서 거래량도 확실히 조금 더 실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속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휴림 로봇,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휴림 로봇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 안에서 온기가 퍼질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쉽게 인식되는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로 휴림 로봇이라는 이 기업을 뽑으면서 결국 거래 대금과 또 후속 순환매 관찰 종목으로 또 휴림 로봇이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선이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로보와 휴림 로봇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로보와 휴림 로봇 오늘의 특징주를 살펴봤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상당히 흐름 좋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장의 마지막 힌트 특징주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파트너님과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나고 공부방에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시죠. 네, 내일장 핵심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내일 밤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에 미국의 7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예정이 되어 있죠. 과연 이 CPI와 PPI 발표를 앞두고 이번 매크로 지표의 발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보시죠.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거는 국내 지표죠. 과연 이 8월 초에 1일부터 1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어땠는지 지금까지는 이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은 반도체 단이 크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어질지 파헤쳐 보시죠. 우선은 미국장에서의 매크로 지표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7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이번 주에 CPI도 있고 PPI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비해서는 중요도가 살짝은 좀 떨어지는 지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지만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금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고용과 물가 그리고 인플레까지 우리가 결국엔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인플레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지표들이 있다면은 그 중에 또 하나가 7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로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이런 새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주택이 이미 지어져 있는 이 거래에 대한 부분들, 주택이 얼마나 거래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자, 이걸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보시면은 미국 주택 시장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이 모기지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체감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체감 지표로서 우리가 이번 주택 판매 건수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직전 발표치를 보시면은 409만 채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419만 채를 밑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 거래가 예상보다 좀 약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악재로만 볼 수가 없는 게 네. 최근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연준에서는 최근에도 긴축할 명분을 약해지고 있느냐, 명분이 약해지고 있느냐, 강해지고 있냐는 게 금리 지금은 인상 우려가 약해지느냐 그거겠죠. 또 네, 이제. 맞습니다. 네. 금리가 이제 또 인상이 되느냐,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과 인하가 되느냐, 이 시기에 대한 문제에 우리는 종착점이 와 있는데요. 근데 고용도 우리가 저번 주에 과열이 식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서 CPI, PPI에 대한 물가 지표를 또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택 시장까지 조금 적당히 둔화가 된다면은
미국 경제가 과열되고 있다는 부담을 낮춰주면서 조금 장기 금리에 대한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고용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고용 지표가 괜찮게 나왔지만 장기 금리가 안 잡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상치만큼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대치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진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해소가 되면서 고용 시장까지 잡는 모습인데 주말에서 기대했던 거는 고용만 잡혔네. 그러면 이제 진학적인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금리에 대한 카드는요.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 금리에 대한 지표들을 같이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의 완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반대로 또 주택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면은 네.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금리에 대해서 예민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담이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저는 이번 지표에서 오히려 발표가 되고 적당하게 지금 자리에서에 대한 둔화와 함께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어떻게 장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은 지표로 조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시각 상대적으로 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진정된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4.647%, 1.1bp 정도 내려가는 모습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또 내일 삼성닉스의 주가를 단기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자동차 이 8월 초의 수출 데이터 어디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봐야 될까요? 역시나 가격 측면일까요? 네, 확실히 뭐 동시에 같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연속성과 함께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 성장치만큼 올라올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정확히는 또 관세청에서의 수출입 현황 데이터 잠정치인데요. 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등에서 또 수출 증감률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네. 다만 또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소포치라는 또 별도의 지표가 발표되는 건 아니고요. 1일에서 10일까지에 대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보여줄 수 있는 또 7월 데이터와 8월 데이터 계속적으로 이 월마다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직전인 7월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요. 1일에서 10일까지의 7월 데이터는 반도체 수출이 190% 이상 증가가 나왔죠. 네, 193% 증가가 나오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는 증가율 193%보다 높으냐 낮냐, 물론 이것보다 잘 나오면 좋겠죠. 그쵸. 잘 나오면 좋겠지만 반도체 수출 절대 규모와 강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이 성장세를 이어서 그 다음 월에도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또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상향이라고 하죠. 네, 우상향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네. 확실히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코스닥에 대한 이 훈풍과 비교해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이 방산 그리고 다시 또 움직이는 조선업계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스페이스X에 대한 훈풍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저는 우리 반도체 업종들도 AI 피크아웃의 논란을 조금 다시 또 종식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에 대한 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수출입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내일 아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출입 데이터 아마 발표가 난 다음에 오전에 발표가 될 텐데 그 이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주가 흐름을 통해서 이게 또 잘 나왔는지 조금 아쉽게 나왔는지 이거를 반응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면요, 월가에서도 리포트를 이제 발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각 오후 4시 38분 이 애프터마켓 출발 이후로 약 1시간 정도 지나갔습니다. 자, 과연 지금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중간 점검 해보시죠. 우선은 KRX 대비 이 종가 대비 등락률 보시자면요, 0.32% 플러스입니다. 좋은 움직임 마찬가지로 장마감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상황이겠죠.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은 삼성전자가 0.43% 현재 상승 중이고요. SK하이닉스도 0.35% 상승 중이네요. 이 장마감 직전에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었던지라 이 TSMC의 실적 발표 자체가 이 삼전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한화오션이 이 애프터마켓에서도 약 5%대 강세 보여주고 있죠. 삼성중공업도 약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의 이런 강세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무엇보다도 HD 현대중공업 여기에서 9,500억 원 규모의 이 미국 AI 데이터 센터 발전 설비를 수주를 했다. 이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었죠. 그 이외에도 이 전력 인프라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 산일전기가 지금 이 시각 약 17% 가까이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엔비디아가 전력업체 렌시엄에 4조 원의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전선 전력 설비를 강하게 끌어올려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시죠. 여전히 이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 강합니다. 이 셀바스 AI가 2%대, 솔트룩스가 9%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비츠로 넥스텍이겠죠. 애프터마켓에서도 상한가에 잠겨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약 5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핵심 구성품을 공급하게 됐다라는 이런 계약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늘 이 특징 섹터로 한번 살펴봤었던 로봇주들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이 클로봇이 3.93% 상승 중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6.69%, 대화제약이 거의 19%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화제약의 경우에는 이 2분기 실적 호조가 큰 영향을 미쳤죠. 이 리포락셀이 중국에 공급됐다는 소식이 또 큰 호재로 작용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나 이 코스닥 내 순환매가 강하게 부각이 된 하루였네요. 이렇게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내일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종목 담아봐야 할지 바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일장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까요? 이번에도 코스닥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도 코스닥 종목을 통해서 좀 이 온기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 모사지 종목은 구리 관련주와 변압기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죠. 바로 TC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네. 현재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결국 전기 전력에 대해서 끌어와야 되고 그래야지 그 부지 안에서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와 초고압 전력망이 꼭 필요합니다. TC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변압기 핵심 소재인 이 CTC와 각동선, 에나멜 동선을 만들고 있고 또 이미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HD 현대예요, 네. 효성이에요, LS예요, 대한전선입니다. 결국에는 케이블부터 변압기까지 이 소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TC 머티리얼즈가 좀 오늘도 강력한 수급을 받고 네.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종목일까? 전고점에 있는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봤더니 괜찮은 자리를 좀 만들고 있어서 내일장 모사지에서 조금 들고 왔습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전력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소재까지 지금 또 그렇죠. 낙수 효과가 내려오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들고 왔고요. 자, 일봉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래는 이 하락 차세 안에서 그렇죠. 하락 추세 안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내려왔어야 될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내려왔었고 반등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될 자리에서 추세를 들어 올린 이 갭으로 들어올렸던 세력들이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위까지 조금 볼 수 있는 공간이 상승에 대한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세력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앞전 언덕에 있는 저항 구간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상승 자리 내일도 어떻게 또 수급과 함께 채워줄 수 있는지 지켜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TC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역시나 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또 이제 기대감을 같이 움직이는 코스닥 종목이 오늘의 주인공이었네요. 내일장에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히든주도 한번 힌트를 들어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요. 제가 또 이제 오늘 자랑을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 계신데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자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클로봇입니다. 지난 8월 6일 단일 리뷰 종목이었죠. 이 친구가 벌써 10% 이상의 두 자릿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코칩. 깜짝 놀랐어요. 주말 동안에 알려주신 종목인데 오늘 단 하루 20% 이상의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두 가지 타점이 똑같은 자리에서 한번 잡아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클로봇도 그렇고요. 그리고 코칩도 그렇고 결국에는 앞에 있는 상승과 함께 언덕 자리에 있는 저항을 막고 나서의 네.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저항 구간에서의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나서 다시 갈 수 있는 힘은 그 자리에서 그 시가를 지켜주면서 그 수급들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인데 실제로 이 두 가지의 종목들은 실제로 이 세력들의 힘이 남아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도 로봇 관련주들 지금 쉬어갔을 때 한 번에 이런 11%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코칩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와 MLCC 죽지가 않았어요. 흔들릴 때 MLCC에 대한 코스피 종목들 다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MLCC와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코칩이 발견이 되면서 주말 동안에서 말씀드렸던 이 방송 종목이었죠. 그래서 20% 이상의 강력한 VI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라 움직이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종목 말씀드리겠습니까? 10가지, 20가지 종목을 저도 말씀드린다면 그중에서 꼽아가지고 네. 뭐 세 종목 수익 인증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결국에는 이런 정확한, 명확한 종목과 명확한 타점 안에서 꼽아드렸던, 그렇죠? 꼽은 종목들이 결국에는 오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뒤늦게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 다음에 돈이 이동하고 남아있는 이 지지할 수 있는 세들이 힘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종목들의 순환하는 테마 속에서 미리 함께 체크하셨던 분들은 거의 뭐 30% 이상인가요? 네, 30% 이상의 수익률들을 단 2거래일 만에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건데 얼마나 올랐냐보다는 오르기 전에 우리가 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그래서 순환 매도는 다음 종목을 찾아가겠고요. 출발할 때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 또 네. 8월 아직 많은 이 기회 구간이 있는 것만큼 움직이기 전에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잡아주신 종목이 오늘 하루에 20% 상승이라니 이거 코스피만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만 매몰돼 있으면은 뭐 이런 상승 같이 누리기가 어려웠겠죠. 지금이라도 같이 잡아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히든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히든주 요새 뭐 기본적으로 15%, 20%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오늘 친구 힌트 살짝만 한번 주시겠어요? 네, 오늘 히든 종목은 쉬어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앞전에서 조금 힌트가 나왔었는데 네. 아직까지 죽지 않은 생태계 안에서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선정하면서 가장 먼저 본 키워드가 피지컬 AI인데요. 로봇이요? 피지컬 네, AI 로봇. 맞습니다. 로봇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힌트가 하나 나갔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휴머노이드가 사람처럼 일을 하려면 두뇌만 좋아서는 되면 안 됩니다. 관절과 함께 이 뼈 마디마다에 움직이는 정교한 움직임들을 잡아줄 수 있는 정밀 제어 시스템과 그리고 이에 대한 핵심 기술들, 핸드 기술력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 이미 많이 올라간 로봇주들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실제로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선별돼서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선별돼서 이 기업과 연결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힌트 나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사죠. 단순 로봇 테마주가 아니고요. 네. 기존 반도체 업종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로봇주에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자회사가 10년 이상의 로봇 핵심 부품 기술력을 개발해 왔고요. 또 최근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인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글로벌 무대에서 사람 손과 유사한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로봇 핸드 기술을 공개를 했어요. 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자, 글로벌 빅테크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뛰어든 이 기업인 만큼 검색하셔도 이 종목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도 약간 알듯 말듯한데 검색해도 안 나오는 종목이라니 이거 어디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시면은 이 공부방 통해서 이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대응, 자세한 매매 타점 잡는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일 밤에 함께해주고 계시죠. 저희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가다니엘 파트너님의 이 공개 방송 함께 해보셔도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정말 아쉽지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요. 저희 파트너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유익한 소식 가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